들어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배우님들과 감독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동석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른 시간 어두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이제 제작진들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 최선을 다해서 작품이 임한 만큼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화 씬에서 시영 역을 맡은 김민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씬에서 채은 역할을 맡은 홍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씬에서 광기어린 감독 피욱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씬 영화에서 윤회장 역할을 맡은 이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들께서는 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이 배우님들과 또 감독님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작품에 관련된 질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일 앞에 계시는데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강인모입니다. 감독님과 이상하 씨 두 분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의 영화는 좀비물인가 했더니 또 좀비는 아니고 정신분석 쪽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 딱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길기를 가운데 두고 위아래에 신내림과 환상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도안으로 해놨고 옥상이든 벽이든 그걸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감독님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미술팀의 디자인이었는지 어쨌든 그 도안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영화가 이해가 되고 좀 덜 놀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장소 헌팅을 아주 기막히게 했었던데 실제 이 학교가 망해가는 학교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 좀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상하 선생님은 실컷 씬을 쓰고 있을 때에는 저 배우가 누굴까 아우라가 굉장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벗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오랜만에 저런 모습을 보여주나. 그런데 보통 보면은 오랜만에 등장했을 때 발음이 되었든 연기가 되었든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편안하게 힘 빼시고 예전에 한참 전성기 때보다도 더 이렇게 철학적으로 완성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한국 영화 또는 한국 영화 콘텐츠 OTT 같은 프로그램에도 혹시 나서 볼 계획이나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으면은 소개해 주십시오. 아주 오늘 멋진 하루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안의 아이디어 그리고 장소 헌팅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도안의 아이디어는 미술팀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해줬었고요. 제가 알기로 실제로 쓰인 심볼은 방금 말씀해주신 우길기
아니고 프리메이슨이라는 종교단체의 심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 극 중에서 이제 어떤 죽은 자들을 깨우기 위한 어떤 그런 의식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부두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강령술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차용을 했다 보니 미술 감독님께서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좀 색채가 좀 강한 심볼들을 옵션으로 독일도 섞였어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묘 같은 거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극 중에 등장하는 이제 폐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뭐 이렇게 좀 어떤 재단법인 비리 관련해서 이렇게 좀 운영이 중지된 학교가 맞고요. 저희가 폐교 헌팅을 위해서 전국의 수많은 폐교를 이제 다녀봤는데 지금 이제 극 중에 등장한 학교처럼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실제 학교가 그 산 중턱에 있는 학교인데 정말 저 학교에 저 처음 들어갔을 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약간 그 오싹한 그런 기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제가 여기로 하고 싶다라고 제작진한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헌팅에 성공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상화 배우님께는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이 씬이라는 영화 자체가 저희가 외모도 많이 변했던 것처럼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개봉하기 전까지. 제가 이 활동을 한 기간이요, 일부러 세는 건 아닌데 어찌하다 알게 된 게 올해가 40주년이 된 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빙할 때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거 영화 언제 개봉하냐고, 기왕이면 내 40주년에 맞춰서 하면 어떻겠냐,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감독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제가 1984년도 4월 28일 날 첫 방송 송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이 저한테는 되게 기념 있는 달인데 또 4월에 이렇게 개봉을 시켜주셔서 저한테는 뜻깊은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쉰 시간보다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씬으로 인해서 새로운 캐릭터로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좀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윤아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첫 공포 영화 주연작입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오컬트 장르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제 첫 오컬트 장르에서 굉장히 뜻깊고요.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영화를 3년 전쯤에 다 촬영을 마치고 이제 개봉을 조금 늦게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의미가 아주 깊고요. 또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지만 아주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우님들 모두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씬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시나리오의 어떤 부분에 매료가 됐는지 이상화 배우님부터 차례로 대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 기간은 오래됐지만 주어진 캐릭터가 거의 비슷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큰 그림으로 얘기 들었을 때 이건 물론 무조건 해야 되겠다. 나는 색다른 걸 해보고 싶지만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여러 다방면의 캐릭터가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본을 보기도 전에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본을 보는데 굉장히 주요 인물이더라고요. 일단은 중반부터 등장을 해서 이제 어떤 전개를 이끌어가는 카리스마적인 윤회장 역할을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면 뭐 아니면 도다. 이걸 잘 해내면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못 해내면 뭐 정말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한다 이거는. 그래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박지훈 배우님께서도 어떤 계기로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휴육이라는 역할이 대본상에서는 이제 40대 이런 영화 감독이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제 다른 작품 이제 괴물이라는 작품을 재밌게 보셔서 이제 대본을 주셨는데 일단은 저런 나이대가 다른 역할을 제가 소화한다는 거에 대한 도전 정신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전에 연출하셨던 전야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는 그걸 먼저 봤는데 전 그걸 보고 상당히 되게 놀라웠거든요. 이렇게 영화적인 어떤 화술이 이제 굳이 무언가를 꼭 보여주지 않아도 그냥 카메라 워킹이나 어떤 연출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기가 막힌 편집으로 표현하시는 걸 보고 이 감독님이랑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고, 네, 그리고 저도 윤혜 누나처럼 오컬트라는 장르가 좀 좋고 좀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송희재 배우님. 우선은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좀비물과 오컬트물과 되게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는 게 그게 조금 매력이 있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채윤이 더 다양하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점이 되게 매력이 있었고, 그 와중에 채윤이 현대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대무용 전공자로서 이거는 저보다 채윤을 잘 소화해낼 배우는 없을 것이다 라는 끝도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매력을 느꼈고요. 그래서 고민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회사에 바로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윤혜 배우님도. 네, 저는 우선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굉장히 이야기가 재밌고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하고 싶었는데 감독님을 만나 뵙고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더 확신이 생겨서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씬을 만들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첫 시작은 제작사로부터 이제 저예산 좀비물을 한 편 찍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은 게 첫 시작이었는데, 제가 사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조금 맞듣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어요. 이제 워낙 기존에 부산행이라는 여성 감독님의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이 또 있었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 또 살아있다라는 또 좀비물이 나름 흥행에 성공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신인 감독으로서 좀비물이라는 장르에서 뭔가 새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저 스스로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고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어떤 벼랑간은 어떤 알고리즘이 저를 이제 거기로 이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댄스 필름 영상을 한 편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댄스 필름 그 주인공인 북유럽 출신의 두 무용수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콜라보를 하는 무용을 콜라보하는 그런 내용의 댄스 필름이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기괴한 거예요. 굉장히 좀 오싹하기도 했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확 스쳐지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런 어떤 의식 혹은 안무를 통해서 어떤 죽은 사람들을 다시 깨운다라는 어떤 이런 그림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제가 이제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그게 첫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이 여러 장르가 결합이 되어 있는 특색 있는 작품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춤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보니 이제 관련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이탈리아의 지알로 장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알로 장르 가운데서 되게 유명한 작품이 서스페리아라는 작품이 2018년도 작품이 아니고 이제 77년도에 나온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서스페리아라는 작품을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 작품을 많이 좀 참고를 했고, 그 극 중에 어떤 분위기라든지 톤앤모드라든지 서스페리아라는 작품을 많이 참고를 했고, 그리고 실제 그 시영이
어떤 낯선 폐교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그 도입부의 그 과정 중 일부를 서스페리아를 또 오마주한 장면들도 있고요. 네. 네. 오컬트적 소재의 호러 그리고 미스터리 장르까지 결합을 하면서 이 공포 장르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희재 배우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송희재 배우님이 열연을 하신 채유는 이 씬에서 비밀을 쥐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연기를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일단 채윤이가 여러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는 보통 영화를 볼 때 영화나 드라마를 2번, 3번 돌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도 저희 영화를 2번, 3번 돌려봤을 때 조금 다른 포인트들을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맞췄고, 물론 저에게는 숙제가 매우 많아지는 점이긴 했지만 저와 이제 언니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변화하는 그런 지점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고요. 아무래도 댄스 퀄리티가 뛰어나야 한다는 점 예, 또 초점을 또 많이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화를 다 보고 이거 다시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N차 관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지훈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수라장이 된 촬영장에서도 카메라를 놓지 못하는 뭔가 의문스러움을 가진 캐릭터였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을까요? 우선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카메라를 놓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은 되게 이제 촬영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한 3주 정도. 그래서 일단 저로서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 참고하는 건 어쨌든 감독님이 쓰신 글이고 저는 감독님을 조금 어느 정도는 따라 해야겠다. 물론 감독님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습관들이나 이제 뭐 슛사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일단은 저는 모든 걸 기획한 캐릭터의 입장으로서 이 이야기를 전 재밌게 즐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폐교 안에서. 네, 그 광기 어린 눈빛이 정말 인상적인 연기였습니다. 이상하 배우님께서는 극중에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윤회장 역으로 작품에 또 긴장감을 더하셨는데요. 연기를 하면서 혹시 중점을 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보여지는 것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헤어를 준비를 할 때 이제 처음에 감독님이 가발을 쓰자. 왜냐면 이제 흰색 머리일 때도 있고 좀 어두운 머리일 때도 있으니까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에서는 쉽게 가려면 가발을 쓰자 했는데 제가 가발은 너무 티가 난다. 그냥 제 머리를 염색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머리를 먼저 이제 탈색을 했는데요. 진짜 제가 이렇게 지금도 탈색을 했지만 머리 색깔을 그렇게 자주 바꿨어도 제일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두피에 고름이 다 터지고 그래서 저 촬영 내내 피부과에서 진료받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감독님 모르실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데요. 몰랐던 얘기예요. 저 혼자 조용히 피부과 다녔고 그 다음에는 원래 제 목소리가 이제 좀 허스키 보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극중에 나온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고요. 지금 얘기하는 목소리는 변화된 목소리예요. 처음 데뷔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목소리가 이상하면 활동을 제재당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막 얇게 내려고 하고 배에서 힘줘서 얘기하고 목소리 크게 얘기하고 높게 얘기하고 만든 목소리가 지금의 목소리고 이제 원래 목소리 지금 이 영화에서 듣는 거예요. 되게 내성적이었고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도 많이 변하고 그래서 달라진 모습을 더 씬에서 다시 찾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은발 쇼컷 정말 너무 멋있었는데요. 은발 쇼컷도 카리스마 있는 연기도 모두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혜 배우님은 이 초반부터 굉장히 예민하고 긴장감이 많이 느껴지는 역할이었는데요. 연기하면서 어떤 점들이 좀 힘들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또 어떤 점을 중점에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반에는 시영이 갖고 있는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좀 냉소적인 그런 면을 표현하는 게 힘든 것보다는 조금 어렵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중점을 둔 부분은 아무래도 오컬트 장르다 보니까 뭔가 표정이나 몸짓이나 표현력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만 아무래도 저희 영화 서사상 가장 중요한 씬인 무용씬이 저에게는 도전이기도 했고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 이재 배우님한테 엄청 의지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감독님께서도 계속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이쪽으로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오른쪽에, 네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윤영 기자입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리고 김윤혜 배우가 그 무용씬 답변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감독님도 영화 보면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았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혹시 감독님만의 혹시 무용씬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는지 궁금하고 김윤혜 배우는 무용씬이 어려움은 어떤 생각하는데 자세히 좀 알고 듣고 송희재 배우는 전공자라고 하셔가지고 둘이 자세하게 비하인드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관객들도 가장 궁금해할 것이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감독님께 무용씬에 대한 혹시 비하인드가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춤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실제로 스크립트를 탈고를 끝내고 가장 섭외에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이 그러니까 각 파트에 여러 파트였지만 각 파트에 어떤 장보다도 안무 감독님을 섭외하는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요. 뭐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을 하던 차에 아트 프로젝트 보라라는 팀을 이끌고 계신 그 김보라 안무 감독님이라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컨템포러리 댄스 쪽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께 이제 좀 이렇게 안무를 좀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배우들 이재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정통하다 그럴까 이게 제가 이제 실제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춤선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꼈는데 윤혜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어떤 몸을 움직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처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안무 감독님 섭외를 해서 프리 프로덕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극 중에 또 어떤 그런 단계별 의식, 어떤 그 의식과 관련한 어떤 컨셉이라든지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고 제가 많이 안무 감독님한테 좀 즉흥적으로 좀 의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도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섬세하고 절묘한 춤 연기에 저는 영화 속으로 정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김윤혜 배우님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혹시 전공자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너무 춤선도 아름다우셨거든요.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로 조금 짧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루에 길게는 4시간 정도 이재 배우님이랑도 같이 연습을 했었고 초여름에서 늦여름이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한창 더울 때 연습을 해서 둘 다 얼굴이 벌개진 상태로 늘 마주하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촬영장에서는 이재 배우님이 제 촬영 이제 무용씬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제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지 팁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 배우님은 어떠셨는지,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확실히 저는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현장에 가도 현장에서는 100%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걸 저는 인지하고 갔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전혀 다른 안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저는 할 수 있는데 같이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즉흥을 좀 해보겠다 해서 혼자 즉흥하는 시간도 많았고 그냥 언니 제가 윤혜 배우님 제가 조금 마음대로 해볼게요 조금 당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음껏 춤을 추고 윤혜 배우님이 좀 많이 저에게 터치를 당하는 그런 비하인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참고한 영화나 콘텐츠 같은 게 따로 있었을까요? 저는 영화나 콘텐츠를 따로 참고하진 않았었고 그 절에 가서 천도제를 봤었어요. 천도제랑 이제 그런 사설 그런 데 가서 굿하는 거랑 이런 거를 좀 보고 그런 거를 조금 해서 안무할 때 조금 아이디어를 조금 더 제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춤선이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기보다는 뭔가 절묘하고 또 뭔가 기괴한 느낌이 살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지훈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영화인 게 이제 오컬트 좀비 장르의 특성상 저는 영화를 본다라는 표현보다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어두운 이런 공간에서 넓은 스크린에서 훌륭한 사운드에서 신이란 영화를 보셔야지만 신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한 장르도 섞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가 계속 전개되는 것들이 이 감독님이 구축하신 세계관에서 인물들이 되게 다양하게 날뛰는데 이게 아주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그 중간을 맞추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 선배님도 되게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연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두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객분들께서 보실 때 상당히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배우님 말씀처럼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작품인 것 같고요. 이 영화 속의 매력적인 세계관을 많은 분들께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독님께 또 하나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씬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일단은 좀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의 어떤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킬 때부터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좀 뭐 어떤 작품의 어떤 서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장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낯설게 보여지길 원했어요. 관객들이 이 영화를 되게 좀 낯설게 봤으면 좋겠다. 그게 뭐 좋게 말하면 뭐 약간 어떤 유니크함,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작품. 뭐 안 좋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좀 너무 낯설어서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작품. 근데 글쎄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굉장히 여러 어떤 다양한 피드백들을 듣다 보니까 처음 기획했던 그런 제 의도들이 조금 지금은 희석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또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제 영화를 처음 보시는 관객분들한테도 그런 점을 좀 이렇게 중앙에 두고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익숙함을 낯설게 보이게 하는 점이 우리 영화만의 차별점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고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의 배우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영화 잘 봤습니다.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배우분들께서 이 영화 3년 전에 찍고 좀 개봉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오컬트 장르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파묘로. 그래서 혹시 좀 흥행 기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흥행 기대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개봉 시기도 혹시 그런 이유로 조정이 된 건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네. 그런 질문을 해주실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개봉 시기가 파묘 때문에 조정되거나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이제 파묘 개봉 이전에 이제 배급 논의가 됐었던 작품이라. 근데 분명한 거는 저희 이제 상영관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파묘의 영향을 받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재영 감독님한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석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까 방금 이제 기자분께서 질문자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작품이 사실은 촬영이 끝나고 나서 거의 2년 정도를 개봉을 못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게 천금 같은 기회를 잡아서 물론 이제 비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메이저 배급사를 통해서 개봉을 하게 됐는데 뭐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되게 고됐었거든요. 저는 사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만약에 제가 이 영화,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감독을 데뷔하기까지 이렇게 뭐 어려운 시간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할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터라 아까도 첫 인사 때 말씀드렸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인혜 배우님. 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는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한 매력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유니크한 저희 영화 꼭 영화관에서 관람 부탁드리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연애들 하시고 싶으실 텐데 아마 저희 영화를 누군가 마음이 있으신 분과 함께 본다면 조그마한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새내기들의 연애를 응원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우중충한 날씨에 보통 같으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 텐데 더 신보기 참 좋은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화 많이 그 첫 주 예매율이 정말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보실 거면은 웬만하면 첫 주에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상화 배우님. 저예산 영화 작업하기가 엄청 힘든데요. 우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다 같이 고군분투해서 고생하면서 촬영 잘 마감했습니다. 이제 결과만 남았는데요. 오컬트 영화가 흥행에 좋은 결과를 맺은 것처럼 우리 씬도 거기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미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영화씬 많은 분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박지훈 배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썸남 썸녀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영화, 그리고 우중충에도 보기 좋고 봄날에도 보기 좋은 영화,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를 정리한 후에 이어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는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 무대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좌측 카메라를 향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면도 봐주시고요. 손을 들어 손인사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배우님,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하트 요청이 있는데요. 수줍은 하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우측도 좋습니다. 손인사도 한번. 네. 촬영을 하고 계신 영상 촬영도 있으니까요. 손을 흔들어 보여주셔도. 혹시 보라트도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네? 보라트. 보라트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무대 뒤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송희재 배우님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기자님을 향해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을 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 손인사 한번 건네주실까요? 너무나 화사한 미소를 지어주고 계시고요. 네, 계속해서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작은 손가락 하트를 보여줄 수 있겠냐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네, 2K 손가락 하트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무대 뒤로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지훈 배우님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좌측. 배우님 기준으로 좌측. 배우님 기준으로 좌측. 왼손. 네. 기자님들 입장에서 딱 좌측으로 서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면을 향해 서주시고요. 네, 손을 들어 손인사 한번 건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측도 향해 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무대 뒤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상아 배우님 촬영이 있겠습니다.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서 손인사 한번 건네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정면을 향해 서주실까요? 네, 떨린다고 해주셨는데요. 오른쪽을 향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윤 회장의 모습보다 오늘은 뭔가 수줍은 이상아 배우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역시 손가락 하트 요청이 들어왔는데 손가락 하트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무대 뒤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시고요. 자, 다음은 한동석 감독님 촬영이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가장 긴장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무대 가운데로. 네, 맞습니다. 네, 감독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우리 영화 잘 되라는 의미로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고요. 정면을 향해 봐주시고 네, 화이팅 한번 외쳐주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른쪽 카메라를 향해서 한번 서주실까요? 손인사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아마 이 순간 가장 어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무대 뒤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씬의 주역이시죠. 배우분들의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김윤혜, 손희재, 박지훈, 이사가 배우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분 함께 서주시고요. 네, 먼저 좌측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붙어 서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 함께 손인사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정면을 향해서도 활짝 미소 지어주시고요. 여기서 손인사 한번 할게요. 배우님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독님까지 무대로 모셔서 씬팀의 단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어디로 모실까요? 네, 가운데로 모셔달라는 배우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자,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정면도 한번 봐주시고요. 손인사 한번 건네볼까요? 5분. 네, 좋습니다. 우리 영화 잘 되라고 다시 한번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측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충분한 촬영이 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타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다시 무대 밖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가야겠다.